2030 세대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젊음이잖아요. 네.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우리 광화문 금융런님이 하는 그런 해외 ETF만 뭔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도 저절로 돈이 모이고 저절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조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뭐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할미 언니님께서 이제 90년대 생인데 벌써 노후 준비를 컨셉으로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컨셉의 채널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쵸? 100세 시대를 살면서 인생을 아무 계획 없이 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라는 거는 퇴직 이후잖아요. 그쵸. 소득이 없는 상태. 네. 근데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젊은 날에도 아직 부자가 아닌데 네. 지금 젊을 때 뼈 깎는 노력으로 아끼고 투자해서 모아놓지 않으면은 퇴직 이후인 노후에는 뭐 안 봐도 뻔하니까 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노후 준비의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때는 욜로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 이런 컨셉이 좀 많았는데 그런데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노후 준비를 꽂히게 되신 거죠? 아직 노후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나 저 같은 2030 세대들은 아직 노후가 엄청 먼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그럼 나중에는 저절로 먹고 살기 좋아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비슷하네요. 내가 미래의 나의 형편을 바꾸려면은 지금 내가 열심히 미래의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아끼고 투자를 해야 내 미래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MBTI가 ESTJ거든요. 저랑 똑같아요. 진짜요? 나랑 똑같아요. 제가 완전 대문자 J라 가지고 인생은 100세 이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사니까 그리고 내일도 안 죽고 모레도 안 죽고 그러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그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래서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네. 20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노후 준비를 하는 개인 투자자 또는 이제 일반 개인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투자를 할 때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원칙이죠? 그게 뭐냐면 본업에 충실하자. 어, 그러니까 저는 투자 활동이 내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업에 충실하면서 투자 활동은 취미로 하자. 투자는 외주를 주는 거죠. ETF와 같은 상품에 네. 아웃소싱을 주고 알아서 굴러가게 놔두고 나는 투자 말고도 솔직히 본업도 있고 취미도 있고 뭐 주말마다 여행도 다녀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그런 시간을 또 다른 거에 집중하자. 할변이님의 네. 영상 썸네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22개국을 해외여행을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도 1억을 모으셨다고 네. 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돈을 모으실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절약이 밑바탕이 됐죠. 절약이. 네, 절약. 음,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데 네. 제가 깨달은 게 이제 3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네. 깨달은 게 네.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는 물질들이 아니라 경험들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소비를 하더라도 물건을 사는 데 쓰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데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여행을 간다든지 그중에서 특히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에 소비를 했을 때가 훨씬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네. 내가 만족도도 높고 더 오래 그 행복감이 유지가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고 제가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면 유럽 배낭여행 가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돈 모아서 저축 투자하고도 남아요, 돈이. 절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낀 돈으로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세알라 보니까 22개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비는 줄이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 네. 경험 소비에 좀 더 집중을 하니까 네. 오히려 다른 쓸데없는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나의 인생은 좀 더 풍요로워지는 네네.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오셨어요? 투자는 저도 이제 국내 주식은 거의 안 하고
이제 해외 ETF, 해외 주식, 미국 ETF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조금 사모아놨다가 이제 한 번씩 주식 시장에 이렇게 확 꺾일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세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세일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홍춘욱 박사님하고 비슷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달러를 저 환율일 때 열심히 매수를 해서 모아 놓으셨다가 그 달러를 갖고 이제 다른 ETF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가 낮을 때 사놓으면 달러 자산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낮으면 내가 또 달러를 사 모을 수 있으니까 좋고, 또 환율이 오르면은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좋고. 근데 ETF는 또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세일가 나와서 살 수 있으니까 좋고. 그거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미국 시장 직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달러를 열심히 모으시다가 이제 안전자산을 확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의 위기가 오고 충격이 왔을 때 그때 위험한 자산을 옮겨 타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면서 돈을 1억 원을 모으셨던 거죠. 할미 언니님께서 지금 이제 막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동료 또래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조급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름길만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집을 사고 싶고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 한 번에 뭔가 큰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런 쉬운 길, 지름길만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근데 그러라고 이제 나태해지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자기가 한 가지 분야에서 꾸준히 하면은 자연적으로 성공이 따르고 자연적으로 운도 따르는 법인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조급함에 뭔가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전 재산을 몰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급하면은 사람이 악수를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2030 세대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가 젊음이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우리 광화문 금융런님이 하는 그런 해외 ETF만 뭔가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도 저절로 돈이 모이고 저절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조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뭐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위에 나이가 많고 나보다 어르신들이 해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 같은 사람이 먼저 좋은 투자라든지 좋은 재테크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이거를 같이 하자, 너네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할미 언니를 제가 오늘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부산에서까지 와주시고 그런 게 되게 오늘 인터뷰 내용이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절약한다는 게 말이 쉽지 이게 내가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하루 이틀의 노력 갖고는 이게 내가 절약을 해서 어떤 성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절약 DNA를 솔직히 타고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이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어렸을 때부터 절약을 하시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제가 체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혼자 벌어서 애들 노인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인 식구가 아버지 혼자 번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물론 뭐 더 힘들게 사신 분들도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가 절약하는 그런 절약이랑 개념이 다른 거죠. 그때는 돈을 모으기 위한 절약, 부자가 되기 위한 절약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절약. 생존을 위한 절약. 내가 절약을 안 하면은 가족들이 굶어 죽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절약을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직접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절약의 DNA가 제가 몸에 쌓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20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19살 때 수능 치고 바로 노키아 공장에 알바를 하러 갔어요. 진짜요? 네. 그때부터 제가 벌어서 제가 먹고 사는 거를 취업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의 돈을 내 돈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내 돈 10,000원이 아까우면 남의 돈 10,000원이 아까운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번 그 돈을 절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아까운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그냥 쉽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아까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번 내 노동소득을 아무렇지 않게 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또 쉬운 곳에 쉽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워요. 절약하는 것이 생활의 배이신 분께서 저 이제 아들을 출산했다고 또 양말 세트 이렇게 사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정말 돈을 아끼긴 하시지만 되게 의미 있는 곳에 이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 맞죠? 네, 이렇게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돈을 쓰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절약을 하는 거죠. 제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 불행하게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쵸. 이게 노후 준비라는 게 미래의 나에게 선물해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고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노후 준비를 하면서 지금의 삶도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솔직히. 네. 왜냐면은 원래 선물이라는 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잖아요. 맞죠. 이제 미래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현재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선물을 받는 사람도 나야. 그러니까 이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안정적이고 뭔가 든든한 미래가 있으면은 현재의 오늘 이 하루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대 초반까지는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돈을 되게 많이 썼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점점 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이제 없애고 돈 모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자산이 불어나는 그 재미를 알기 시작하면은 그게 관심이 안 가고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졌을 뿐이지 이걸 내가 지금 재밌어 하는 걸 하지 않아서 저거는 불행해. 이거는 조금 자신만의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닐까 싶어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300만 원짜리 가방을 한 개 산다. 네. 그러면 그 가방을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그 행복감을 누리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가방을 들고 다녀야 돼. 근데 경험에 소비를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으로 뭐 동남아 배낭여행을 몇 달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여행은 가기 전부터 계획 짤 때부터 행복하고 가서 여행할 때도 행복하고 갔다 와서도 평생 추억하면서 행복하고 그 추억은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300만 원짜리 가방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 영상에도 나오거든요. 뭐 명품백 뭐 5개면은 발코니 확장비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루지 말자. 제 신조가 now or never.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평생 안 한다. 나중에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나면은 바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어디 가야겠다 그러면 이미 거기 가고 있고 뭐 해야겠다 하면은 바로 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유튜브 해볼까 하고 그 주에 바로 그냥 영상 찍어서 올렸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바로. The doer, the thinker 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나오는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한 명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한 명은 이미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하면은 그 자리에 계속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행동파들은 벌써 그거 하러 가고 없어요. 특히 젊을수록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한테 어떤 경험치가 쌓이고 내 생각이 더 한층 성숙해지고 그게 내 자산이 돼서 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죠. 진짜 맞아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이란 없어요. 모든 경험은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물론 좋은 경험만 하면 좋겠지만 안 좋은 경험이라도 그걸 통해서 무조건 깨닫는 거나 얻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 안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 30 세대들은 젊을 때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40대, 50대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20대, 30대인 것 같아요. 20대, 30대 때 허영심에 부풀어가지고 그런 뭐 거칠에만 소비하고 이렇게 뭐 탕진하면서 살다가는 40, 50대 때는 그때 가면 후회해도 늦죠, 이미. 후회가 되면서 자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에도 구독자분들이 연령층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자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나도 할머니처럼 저렇게 했으면은 지금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고맙다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2030 세대들은 나중에 내가 40, 50대 이후에 나의 20대를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뼈를 갈아 넣어야지. 젊을 때는 몸도 건강하니까 어. 체력이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쭉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그 와중에 운이 따른다. 성공이 따른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탓하지 말자. 그냥 환경 탓, 환경 탓. 남 탓, 부모 탓 그런 거 탓할 시간에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 내 미래가 바뀌어요. 보면은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다고 나라 안 바뀌고 부모 안 바뀌잖아요. 내가 내 미래를 바꾸려면은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내 미래가 바뀌는데 그런 탓만 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은 내가 내 믿는 구석을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스스로. 예, 예.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건데 부모 탓하고 있는 게.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대체로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키우셨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모님 탓, 그 흙수저 뭐 이런 얘기로 탓을 하는 거는 조금 좀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들게 버시는 그 돈도 아까운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 채널에 한번 댓글을 받았는데요. 네. 딸 둘이가 창원에 사는데 서울에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학원비도 들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돈이 많이 들 건데 그래도 우리 딸내미들이 간다고 하니까 안 보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이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거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창원에서는 왜 못할까? 제 친구들 지방에서 다 공무원 됐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 강의도 많은데. 네.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집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 그 타지에 서울에 가가지고 밥도 내가 스스로 챙겨 먹어야 될 거고 돈도 많이 들고 한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환경 탓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서울에 가야지만이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노량진에 가야지. 노량진에 거기서. 가야지. 예, 예.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인터넷도 발달돼 있어서 좋은 강의 집에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독서실 내에서 그 공무원 강의를 다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갖춰져 있는 독서실도 많고 설령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집에 PC만 있다면은 그리고 주변에 독서실, 도서관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도 한편으로는 환경 탓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 같아요. 원래 광화문 금융란님도 20대 초반에는 옷 사는 거 좋아했었는데 네. 이제 자산 모으기를 좋아하게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제 인터뷰가 바뀐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막연하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제가 맡은 일에 있어서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성실한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취업도 잘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도서관에 앉아서 10억이라는 돈이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 10억 만들기 카페가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목표 정도는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걸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돈목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 다 10억 모기에 다 열광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도 저걸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열심히 살아도 그걸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게 이제 좀 위기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일찍 깨달은 거죠, 남들보다는. 할미 언니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본인에게 뭔가 거칠애나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미 언니와 달리.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만약에 설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나처럼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EBS 다큐 자본주의를 봤는데 예, 다들 보셨죠? 제 영상에도 10분 요약 영상이 있는데 사람이 소비를 할 때 어떨 때 소비를 하는가? 어떨 때 소비를 하냐면 우울할 때, 불안할 때,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주로 이럴 때 소비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 소비가 100% 중에 90%는 합리적이지 않은 내 이성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에 의해서 하는 소비인 거죠. 거칠에 신경을 쓰는 거는 내 속이 비어 있으면 계속 사람이 치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칠의 소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 자신부터 들여다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존감이 조금 낮아졌다든지 내 속이 텅 비어서 계속 거칠의 소비를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걸 아셔야 될 게 20대, 30대 때는 아무거나 걸쳐도 이뻐요.
명품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걸쳐도 이쁜데 거기다가 명품을 두른들 내 자체가 명품이 돼야지. 안 그래요? 저는 명품 가방 필요 없거든요. 나 자체가 빛이 나는데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사람 자체의 속을 꽉 채우고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려고 해야지 속은 텅 비었는데 거칠에만 신경 쓴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런 거칠의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면 좀 줄여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딱 뵀잖아요. 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빛나 보여요. 나 이렇게 크게 웃으실 줄 몰랐어. 정말? 역시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저도 이제 제 옛날에 이제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네. 정말 무지티 하나만 입었거든요. 네. 그때가 훨씬 멋있어. 그러니까 젊은 그 자체로 이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90년대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저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저는 잘 귀담아 듣거든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시고 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많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평소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라 자기가 어리는지. 근데 나이를 들어보니까 아 그때 진짜 어렸구나. 젊었구나. 젊을 때는 아무거나 걸쳐도 이뻤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깨달음은 언제나 늦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만 더 빨리, 그러니까 한 발자국만 빨리 깨달으면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약간 힘든 건데 그런 거를 인도해 주시는 채널로 이제 할미 언니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볼 네, 때.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뼈를 많이 맞아가지고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다들 뼈가 아픈 상태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쓸데없이 인터넷 쇼핑하는 시간에 차라리 연금 ETF 쇼핑을 해라. 연금 ETF 뭐 한 개 한 주 해봤자 만 몇천 원 그쵸. 이렇잖아요. 네. 미국 S&P 500 이런 거. 네. 그런 거 사 모으면은 내 노후가 든든해지는데 왜 쓸데없이 티셔츠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외투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도 대체로 되게 네. 좋은 투자를 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성실하시고 이런 분들이 네네네. 대체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할미 언니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잔소리로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공감을 하시면서 네. 들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할 때 조급하면 안 되고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상태. 우리 마음 편한 개미님들처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조급하면은 악수를 두게 돼요.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은 그런 투자를 지향하긴 하지만 저는 원래 누구에게다 말할 때 강하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부드러운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완곡하게 표현해요. 원래 그거는 저랑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네, 항상 이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것보다는 되게 네. 부드럽게 표현을 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할머니님은 저보다는 훨씬 직설적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와닿는 게 다를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저랑 같은 결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다른 표현의 방식을 오늘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착각을 하는 게 정말 할머니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충고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할미 언니님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기 바라겠습니다.